체중이 늘고 뭐 지방이 몸에 붙더라도 붙는 위치를 좀 다르게 해줄 수는 있어요.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으로 가게, 뱃살보다는 엉덩이 살로 가게 포지션을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막 찌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르몬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에서도요, 호르몬제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의 영상에서는 호르몬제를 드시면 어떤 부분에 뭐 효과가 있다, 어떤 질병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좋은 면들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르몬제도 틀림없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 그거 말고요. 호르몬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 진료실에 원래부터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 건강이 더 나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호르몬제를 드시면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골다공증 같은 것도 물론이고 뭐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관련된 모든 질환들이 호르몬제만 먹으면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호르몬제 드셔서 어느 정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운동이나 식단으로 좀 커버가 되는 부분, 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호르몬제만 먹으면 나의 건강은 완벽하게 유지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요, LDL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우리가 보통은 그 고지혈증이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데요. LDL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 기준으로는 126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10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정상 범위를 126 이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작년 검사에서 수치가 14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뭐 정상보다는 조금 높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160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르몬제는 사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심혈관계 질환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고지혈증이 안 생기게 해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체중의 증가라든지 내가 이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올라가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날씬하고 생활 습관도 좋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LDL 수치만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지혈증이다 라고 하면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른 분들도 LDL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만인 분들에 비해서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이제 조절을 하시고 하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가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는 시점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체중 증가가 급격하신 분들은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갱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 50세 정도에 보통 폐경이 많이 되시거든요. 이 시점부터 해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분들,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호르몬제를 복용을 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고혈압이 뭐 심하게 가는 거를 좀 예방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혈압이 생길 분들은 내가 유전적으로 고혈압의 인자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고혈압이 생겨요. 우리가 고혈압 생기기 전에 호르몬제를 먹었다라고 해서 이 고혈압이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지만 나이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요. 유전적인 인자가 이제 발현되는 그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만 먹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호르몬제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관련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생긴 지 10년이 지나서 내가 60세에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고혈압
고혈압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호르몬제를 드시면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강력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고혈압 같은 경우 저는 일찍 드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드시든 안 드시든 생기는 분들은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증가하시는 분들은 호르몬제 복용과 상관없이 고지혈증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 운동 조절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중성지방은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하시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LDL이라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체중 감량을 굉장히 많이 하셔도 여전히 높은 채로 유지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을 좀 크게 보고 있고요. 수치가 높다고 했을 때는 내가 약을 먹기 싫더라도 저는 약을 복용을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약을 드시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이 위험하거나 그런 약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크게 무리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DL 수치를 충분히 떨어뜨려서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경계 수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식이 습관이나 운동 습관 조절을 통해서 낮춰보기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의사가 적극적으로 그 약 복용을 고려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나는 최대한 안 먹고 싶어 라고 피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복용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호르몬제 드시면서 많이 하는 오해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살이 안 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역전시킬 정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를 쓰고 있는 기조는요, 뭐냐 하면 호르몬을 최저로 공급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을 최대한 조절을 한다 이거거든요. 최대한은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차고 넘치게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전시킬 정도로 우리가 고용량을 쓰는 거는 이제 부작용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치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급격한 골밀도의 감소 이런 것들은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압도 150에 110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약 드셔야 돼요. 호르몬제로 낮춰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범위는 굉장히 정상에서 완전히 비정상, 약을 드셔야 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이제 애매한 선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치료를 안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베네핏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질환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골다공증 약만큼 골다공증을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수치가 호르몬제를 먹었다 해서 쫙쫙 올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다. 마이너스 3.5가 나왔다. 이렇게 심한 골밀도의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약, 골다공증 주사로 이거를 빨리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골밀도를 회복을 시키셔야 되고 호르몬 치료는 사실 굉장히 약한 치료입니다. 정상에서 골 감소증이 있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다공증이 되기 전 상태,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이 상태가 골다공증으로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골다공증이 시작되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시더라도 저는 골다공증 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체중도요. 체중이 어느 정도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진정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호르몬제 드시고 오히려 더 찌는 분들도 있어요. 약 때문에 좀 붓거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거 절대로 권유하지 않고요. 호르몬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늘고 지방이 몸에 붙더라도 붙는 위치를 좀 다르게 해줄 수는 있어요.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으로 가게, 뱃살보다는 엉덩이 살로 가게 이런 것들을 포지션을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막 찌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살이 찌고 있을 때는 식이 조절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식이 조절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는 운동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이 조절 이전에 제가 호르몬제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호르몬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감이 굉장히 심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이러면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요. 화도 많이 나고 먹는 거를 제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우리 생리 직전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호르몬이 확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때 우리 막 미친 듯이 먹잖아요. 빵이나 케이크 이런 거, 뭐 떡 이런 거 평소 먹지 않던 분들도 굉장히 땡깁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는 식이 조절을 한다는 거, 체중 감량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식이 조절을 하기 전에 내 몸을 어느 정도는 정상화 시켜놓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르몬제 치료랑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호르몬제를 드시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야지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시, 1시, 2시 이렇게까지 잠을 자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래도 뭔가를 먹게 됩니다. 출출을 하잖아요. 원래 야식을 안 드시던 분들도 밤이 돼서 출출하면 뭔가를 이제 찾게 돼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호르몬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만 너무 올려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르몬제를 먹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들, 뭐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병행을 하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도움되는 얘기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